특수자. 표도르 표도르비치 시가예프는 아내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곧 총포점 슈무크스 상점으로 달려가서 자기에게 알맞은 권총 한 자루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고뇌와 단호한 결심의 빛이 어려 있었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안다. 그는 생각했다. 가정의 윤리는 파괴되고 명예는 진흙 속에 짓밟히고 죄악이 승리를 구가하니 나는 인간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복수를 해야 한다. 우선 그녀와 정부 녀석을 죽이고 그 다음 자살을 하자.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아직 권총을 골라잡지도 못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시체 3구와 산산조각이 난 두개골, 흘러내리는 뇌수, 주위의 혼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군중, 해부, 이런 광경들이 어른거렸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 사람이 가지는 간악한 기쁨을 느끼면서 친척들과 세인들이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벌써 가정윤리의 부패상을 논제로 한 선진적인 논설들을 마음속으로 읽었다. 흰 조끼를 입고 배가 축 늘어진 프랑스인 풍채의 점원은 잽싸게 몸을 움직이면서 여러 종류의 권총을 시가예프 앞에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공손히 웃어 보이고 두 발을 비비적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뭐시요? 저는 바로 이 훌륭한 권총을 권하고 싶습니다. 스미스 배손식이라 해서 최신형 권총입니다. 격발기에 3중 장치가 되어 있는 후전 권총으로서 500보 거리에서도 쏴 죽일 수 있습니다. 뭐시요? 자, 이 정밀한 부속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뭐시요? 강도나 늑대 그리고 간통남의 호신용으로 매일 10여 정씩 팔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위력이 강해서 먼 거리에서도 바람난 마누라를 쏴 죽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살용으로는 무엇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점원은 격처를 올렸다 내리더니 총구의 입김을 훅 불어넣고 조준을 해보고는 감격한 나머지 숨이 막힐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희색이 가득한 점원의 얼굴을 보니 그가 스미스 배송과 같은 훌륭한 권총을 가지게 된다면 기꺼이 제 머리에 탄환을 발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요? 시가예프는 물었다. 45루블입니다. 무엇이요? 나에겐 너무 과분한데. 그러시다면 무엇이요? 조금 값이 싼 걸로 보여드리죠. 자,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우리 가게엔 가지각색 권총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도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이 레포셰식 권총은 18루블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나 점원은 멸시하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뭐슈? 이런 식은 벌써 고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따위 권총을 사는 사람들은 똑똑한 가난뱅이들이 아니면 정신병자뿐입니다. 요즘에 와선 레포세식 같은 권총으로 자살을 하거나 아내를 죽이는 것은 천한 일로 간주되니까요. 역시 좋기는 스미스 배선밖에 없지요. 나는 자살을 하거나 남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예프는 우울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했다. 별장용으로 도둑을 쫓기 위해서 사려는 겁니다. 무슨 용도로 사시든 우리로서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원은 빙그레 웃으며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가 권총을 팔 때마다 이유를 캐고 보다간 말입니다. 뭐시?
상점문을 닫지 않고선 못 베길 거예요. 그런데 도둑을 쫓는 데에도 레포새는 적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흔히 결투용이라고 부르는 보통 격발총 모르치메르를 사용해 보시죠. 그래, 그놈에게 결투를 거는 게 어떨까? 시가에프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그건 너무 점잖은 방법이야. 그런 족속들은 개처럼 쏴 죽여야 해. 점호는 점잖게 몸을 돌리고 수다스레 짓거리며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새 시가예프 앞에는 산더미같이 권총이 쌓였다. 그 중에서도 스미스 배소는 유달리 마음을 끌었다. 시가예프는 스미스 배손식 권총을 하나 손에 들고는 멍청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두개골을 부수는 모습이며 양탄자와 마루 위의 강물처럼 흐르는 피며 죽어가는 마누라가 삐룩삐룩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악에 바친 그의 복수심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피비린내 나는 광경이며 비명이며 공포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참혹한 어떤 복수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그놈과 그년을 죽이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살려주도록 하자. 그러면 그녀는 양심의 가책과 세인들의 멸시 때문에 실컷 고통을 받을 테지. 그년처럼 신경질이 심한 계집에게는 그 방법이 오히려 죽기보다 괴로울지 몰라. 그 다음 그는 자기의 장례식 광경을 그려보았다. 모욕을 당한 자기는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을 띠고 관 속에 누워있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파리한 아내의 모습이 니오베처럼 관 뒤를 따른다. 그러나 그녀는 격분한 군중이 던지는 욕설과 멸시의 눈총을 피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뭐슈? 보건대 스미스 배손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군요. 점원이 그의 공상을 깨뜨렸다. 정값이 과하시다면 오르브를 깎아드리죠. 그렇지만 더 싼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인처럼 생긴 점원은 민첩하게 몸을 돌리고 장 속에서 한 타스의 권총 상자를 끄집어냈다. 자, 무슈. 이것이 30루블짜리 권총입니다. 이건 좀 쌉니다. 요즘 환율이 폭락한 데다가 관세는 시간마다 올라가는 형편이니까요. 무슈. 사실 말이지 저는 보수당이면서도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답니다. 요즘에 와서는 세율이 오르는 바람에 재산가가 아니면 무기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가난뱅이들은 투라총이나 화약총을 사기 마련인데 투라총이 어디 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글쎄 투라시 권총으로 아내를 쏜다 치면 아주 숨이 떨어지지 않은 채 산 사람에게 애만 먹인다니까요. 이 말을 듣던 시가예프는 문득 굴욕감을 느꼈다. 자기가 죽어버리면 간통한 아내의 단말마적인 고통을 보지 못할 게 유감스러웠다. 복수라는 것은 그년이 괴로워하는 현장을 보고 그 결과를 마음속에 느낄 때에 비로소 통쾌한 것이지 관 속에 누워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는 생각했다. 사내 녀석을 죽이고 장사나 치르고 나서 죽도록 하자. 그러나 장사 지내기 전에 체포돼서 권총도 빼앗기고 말걸. 그럼 그 녀석을 먼저 죽이고 계집은 살려두자. 나는 그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체포되어 가자. 아무 때라도 죽을 수는 있을 테지. 그렇다. 체포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예심에서 재판장과 사회 앞에 그년의 비열한 간음 행위를 여지없이 폭로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자살이라도 한다면 그년이 무슨 음모와 요사스런 흉계를 꾸며서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울지도 모를 일이거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그년의 행동을 시인하고 도리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맞아, 내가 자살하고 말면 세상은 나한테 죄를 씌우고 소심한 사내라고 의심할 테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살한단 말이야?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로는 자살한다는 것, 즉 이것은 겁쟁이를 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녀석을 죽이고 그녀는 살려두자. 그리고 나는 재판을 받는다. 내가 재판을 받으면 그녀는 증인으로 출두할 테지. 나의 변호사가 그녀를 신문할 때 그녀의 당황하는 꼴과 모욕이란, 그리고 재판정, 정중, 출판물들은 물론 나를 옹호하고 나설 거야.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으나 점원은 그 사람 앞에 권총을 쌓아 올리며 손님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하기에 바빴다. 이것이 최근에 들어온 영국제 신용 권총입니다. 점원은 짓거렸다. 그렇지만 무슈, 영국제 신용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스미스 배손 앞에서는 당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도 읽으셨겠지만 어떤 장교가 우리 가게에서 스미스 배손 권총을 하나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으로 정부를 쐈습니다.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탄화는 정부를 관통하고 정동네 부하 피아노를 뚫은 다음 피아노에서 방향을 바꾸어 강아지를 죽이고 부인에게까지 부상을 입혔답니다. 그 눈부신 위력으로 우리 상점은 단번에 이름이 났습니다. 장교는 지금까지 갇혀 있습니다만, 물론 유죄 판결을 받고 유형지로 추방될 테지요. 첫째로는 우리나라 법률이 낡아 빠진 탓이고, 둘째로는 재판이 언제나 정부 편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세요? 그건 간단합니다. 무슈. 재판관이나 배심관이나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전부가 남의 여편네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 러시아의 한 사람이라도 남편이 적은 것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죠. 만일 정부가 남편이란 남편을 모조리 살인으로 보낸다면 정말 유쾌한 사회가 될 겁니다. 무슈. 현 사회의 도덕이 이렇게 부패하고 보니 전들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남의 담배를 피우거나 남의 책을 읽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니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상점의 권총 매상은 줄어드는데, 이것은 정부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이 그런 상태를 묵인하고 재판이나 징역 같은 것을 무서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점원은 주위를 살펴보고 속삭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무슈? 정부에 있습니다. 돼지 새끼 같은 그놈 때문에 사할린으로 가다니 이것도 현명한 짓은 못 된다. 시가에프는 생각했다. 내가 유형을 간다면 그녀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테지. 그렇게 되면 그녀는 좋아라 하고 의세대며 두 번째 남편을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그년도 살려두고 나도 죽지 않고 그 녀석도 역시 살려두는 편이 낫겠군. 더 현명하고 혹독한 방법을 궁리해내야겠어. 그놈들을 모욕으로 벌하고 이혼 수속을 밟아 주문을 세상에 폭로하자. 무엇이요? 또 다른 신형 권총이 있습니다. 점원은 장에서 새로운 한 타스의 권총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뇌관에 특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무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시가예프에게는 권총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점원은 여전히 앞에 권총을 늘어놓으며 더 상냥하게 대해 주었다. 모욕을 당한 남편은 점원이 자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웃음을 팔고 쓸데없이 기를 쓰며 칭찬했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미안스러웠다. 좋습니다. 그럼 시가예프는 중얼거렸다. 다시 내가 오든가 사람을 보내든가 하겠습니다. 그는 점원의 얼굴 표정은 보지 않았으나 다소 면목이라도 세울 양으로
딴 물건이라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을 살까? 그는 무엇이든 값이 싼 것만을 고르며 상점의 벽을 두루 살폈다. 이윽고 그는 문가에 걸린 풀색 그물에서 눈을 멈추었다. 저건 뭐지요? 그는 물었다. 메추라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얼마지요? 8루블입니다, 무시우. 싸주세요. 모욕을 당한 남자는 8루블을 치르고 새 그물을 받아들고는 한층 더 모욕을 당한 기분을 느끼면서 상점 밖으로 나왔다. 안톤 체홉의 단편 복수자 마칩니다.